네, 안타까운 소식을 또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로젠택배 부산 강서 지점에서 40대 후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어, 네, 끊으셨습니다. 질이 앞서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또 이제 그 권리금 관행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과도한 권리금과 지점 보증금까지 내고 일을 시작을 하신 거고, 번호판 지입금, 차량 할부금 이런 걸로 월 200만 원도 벌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건데, 수입이 적어서 신용까지 떨어지고 원금과 이자로 한 달에 120만 원가량 부담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이 이제 늘어나면서 이게 택배 산업이 굉장히 증가할 걸로 보여지는데, 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의 이와 같은 죽음의 행렬을 어떻게 멈출 것인지 저 환노위가 전체적으로 같이 뭐 국정감사 기간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좀 대책 마련하는데 같이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라서 이제 오늘 국감이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노동부 차원에서의 국토부와 함께 이 문제를 좀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그 CJ 대한통운의 고 김원종님, 이분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건 확인하신 거죠? 네. 네네. 그러면 대필 작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이제 직권 취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그렇게 처리하실 계획이신 거죠? 예, 그럴 계획입니다. 네네. 적용 제외 처분을 취소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적용 제외 신청서가 대필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입직 신고조차 못한 분들도 많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건은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가 이와 같이 고 김원종님처럼 허위로 작성된 경우를 전체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루빨리 취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한진 택배에서 돌아가신 분도 부검 결과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대동맥 두 군데가 막혀 있다는 의사소견이 나왔는데, 이게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과로사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예, 그 질병 과로사 여부는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답드리기에는 그렇고요. 이제 우리 전문조사가 이제 조사기관이 재조사를 거치고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그 과로사 여부, 산재 여부 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 한진택배에서는 하루 평균 200개 정도라고 하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서는 실제로 새벽 4시 반에서야 끝났다고 하면서 그래도 420개 배송 완료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회사가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족이 산재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용자 입증 책임을 높이는 작업을 공단 측에서 어쨌든 노동자 측에서 역할을 좀 해주시고 유족들이 2차 가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정영호 사무총장님하고 이제 고용노동부 박성희 기조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최근 5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10년치 부당해고와 부당 노동행위 등 노사 갈등 관련 사항 접수 현황을 받아보니까 그 노사문화 우수기업이라고 정말 불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10년간 부당해고 사건이 606건이고 부당 노동행위 사건이 29건이고 총 635건에 달합니다. 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이요. 네,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택배 가로사로 울명을 달리하신 이제 고 김원종님 아버님이 CJ 대한통운 앞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계신데, 여기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CJ 대한통운은 그 택배 노동조합,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노동조합을 인정을 해줬는데 그것도 노조를 인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택배 과로사, 산재 적용제 신청 대필, 이런 걸로 계속 문제가 되는 이 CJ 대한통운이 2002년, 2006년, 2009년, 2012년, 2016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할 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이런 기업이 노사문화 우수, 그러니까 자기 노동자들의 노조도 인정하지 않는 기업이 어떻게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죠? 그 심사 과정을 보니까 심사 과정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감점 기준으로 될 뿐 당락을 결정짓는 특수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도는 선정 이전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선정 이후에, 그러니까 선정 이전에 그게 됐다 하더라도 선정 이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신청할 때 그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거나 아니면 선정 전에 있었던 노사 관계로 인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선정됐는데 2014년도에 부당해고 문제로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칙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불하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2016년에 또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그 말씀하신 거에 틀리지 않나요?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그 감점 요인은 될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그 그러니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이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노동부나 산하기관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노사 갈등이 발생해 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계속 보셨을 텐데 어떻게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그 우수기업으로 계속 선정되는지, 그리고 그전 것도 취소되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이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기 근로감독 제외,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금융거래사항 우대, 이런 선정 혜택을 3년 동안 누려왔어요. 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노사 갈등 우수기업이지 어떻게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된 건지 고용노동부 기소실장님, 그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님, 예, 알고 기소실장님께서 한번 답을 해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그 선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선정 이후에 이제 사회적 물의를 그러면 저기 향후 5년간의 신청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향후에는 조금 선정 취소 요건을 검토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